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대미술작가 김태균이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현대미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현대미술이 어떻게 성장해왔고 어디까지 확장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현대미술은 그 태생이 혁신과 파격, 새로움에 대한 갈망으로 이루어진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점점 자라면서 우리 인류에게 정말 다양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성장합니다. 모든 현대미술 작가들은 그 아이에게 실험성이라는 커다란 자산을 빚진 셈이지요. 현대미술에서는 모든 실험이 가능하지만 고전예술에서는 실험성은 결국 금기시되는 덕목이니 말입니다. 그 실험성을 가장 잘 받아들이고 시도하는 현대미술 작가들은 고전주의 예술가는 결국 전혀 다른 형식의 예술 방식들을 창조해냅니다. 미술은 미술관이라는 화이트 큐브 형식의 공간, 즉 출입구 이외에는 사방이 막혀있는 실내 공간으로서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에서 전시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요. 이에 저항하여 현대미술 작가들은 독특한 공간에서 전시하는 실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비어진 공장, 창고, 사무실, 호텔, 가정집 등 미술관이 아닌 실내외 공간에서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하게 됩니다. 세계 유수의 비엔날레들이 전문 미술관이 아닌 다양한 지역에서 전시하는 이유가 바로 그 실험성 때문이지요. 기존의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과거의 유물이 전시되는 공간이라는 느낌이 강하지만 현대의 미술관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최대한 반영하려 한 것이죠. 물론 현재까지도 미술관과 박물관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현대미술의 작품들은 그 작품의 의미가 때로는 그 지역, 현장과 연계하거나 장소를 상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술관이 아닌 장소에서 작품이 전시되기도 합니다. 또한 미술관이라는 딱딱하고 격식 있는 느낌의 공간이 평소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관객들에게 아주 낮은 문턱을 제시하여 친근감과 호소력을 더욱더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간에 대한 현대미술의 해석은 동시대의 개념을 반영하기 위하여 보다 일상화된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현상을 작품 속에 녹여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 일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들은 그러한 현장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끊임없이 되뇌이며 공간과 장소에 대한 탐구와 분석을 이어갑니다. 예를 들어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는 이탈리아 베네치 항구의 창고를 개조해 전시장으로 꾸며 세계 최고의 수준의 예술작품들이 이 독특한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있지요. 이러한 특정 지역의 비엔날레에서는 그 시대의 최고 현대미술가들이 참여하는 전시축제로 이어져 엄청난 관광객과 함께 현대미술의 오늘과 내일을 가늠해보는 자리를 가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시 공간에서는 전시 작품의 형식 또한 실험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존의 고전적인 예술 개념인 회화, 조각 등의 평면과 입체라는 미술의 기본적인 조형 질서를 벗어나 영상, 설치, 사진 등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만날 수 있는 재료와 매체를 활용한 작품들이 이제 세상에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물질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본 이 미술의 내용, 즉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라는 서사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지요. 그것은 결국 시각적 유의에서 벗어나 서사적 유의로의 변환을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해 나의 눈이 즐거운 것보다는 나의 귀가 즐거운 것이 훨씬 더 심금을 울린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야기꾼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미술이 어렵다라고 느껴지기 시작한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나의 눈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이 나의 귀를 통해 가슴 속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이 과연 미술일까 하는 의심과 불확실성이 예술작품의 감상을 방해하고 또 나아가 현대미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라는 난해한 세계에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에 대한 관람객은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인간이 가진 의식의 흐름대로 그렇게 강물처럼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술가들은 그 예술 속에 숨어 있는 내용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과연 누구를 위한 예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를 위한 예술인가? 미술 평론가나 갤러리스트를 위한 예술? 아니면 나의 작품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예술? 그것도 아니라면 일반 대중을 위한 예술을 해야 하나? 이런 질문들을 예술가는 스스로 하게 되고, 결국 이 질문은 예술가의 공공성을 키워주는 중요한 자기 성찰의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고전주의 미술은 왕이나 종교에 봉헌하고 그 대가를 받고 예술가는 그 존재를 인정받으며 살아왔었죠. 근대에는 작품을 수집하는 재력가의 뒷받침과 평론가의 평판에 부응하며 살았다면, 현대의 예술가는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할 필요 없는 이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나아가 보다 의미 있는 예술 행위를 찾기 위해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예술가들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현대미술 작가들은 결국 나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이야기에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미학적이고 심미적인 고전주의 예술에서 찾아올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독일의 요셉 보이스라는 예술가는 현대미술의 활동 중 이러한 공공성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진보적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그의 작품을 보면 이전까지 도저히 예술작품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어떤 물건들의 집합이 예술이라고 주장하였고, 그것을 현대미술계에서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의자 위에 놓은 육중한 버터 덩어리, 이것을 보고 고전주의 예술가들은 과연 예술 작품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현재 2021년도에도 이 1964년도 작품인 버터가 놓인 이 의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현대미술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이라 했듯이, 이 작품 속에 담겨진 상징과 역사, 그리고 작가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 들어본다면 그 작가의 의도와 행위를 이해하고 작품의 내용 또한 충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작가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공군 조종사로 근무하다 어떤 지역에 불시착하여 부상을 입게 되고, 그 불시착한 지역의 토착민들에 의해 구조됩니다. 그 토착민의 풍습에 따라 온몸에 버터를 바르고 펠트천을 감싸는 치료를 받고 그는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작가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 버터와 펠트천보다 더 적절한 물질이 또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와 함께 자신의 생각이 예술이 되고 그 예술로 인해 세상이 바뀌는 것을 원하였습니다. 심지어 물질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행위로 표현하는 단계까지 이르러 행위예술이라는 분야를 크게 발달시켰습니다. 그 활동에 우리나라의 백남준이라는 현대미술가의 거장도 함께 했었죠. 이러한 실험적인 활동은 예술이 정치적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는 것을 가능케 하여 사회적 조각이라는 개념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날의 공공예술 프로젝트들은 이러한 요셉 보이스의 발상과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술가이다 라는 명언을 남긴 사람이 바로 요셉 보이스인데요. 나와 다른 이웃, 나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 내가 속한 커뮤니티, 이러한 사회적 관계에서 비롯하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이 바로 공공예술의 주제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환경, 정치, 지역사회, 역사 등 우리를 둘러쓴 이 공간에는 해법이 불분명한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현대미술은 더욱더 확장된 방식과 시도를 통해 질문하고 대안을 만들어 그 사회에 다시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 행정과 정치를 통한 사회의 직접 변화로 작용하기보다는 상징과 은유,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통해 세상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현대 미술가들의 행적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두고두고 회자되며 동시대의 문화적 담론으로 만들어지며 많은 이에게 정서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술가이다 라는 그의 말처럼 예술가라는 특정 권위를 버리고 실제 현장의 철학과 사회적 가치에 대해 눈을 뜨게 되는 자가 바로 현대의 예술가다라는 근본적인
예술가의 개념까지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를 만들게 된 것이지요. 네, 어떠신가요? 여러분, 현대미술이 아직도 많이 궁금하신가요? 지금까지 현대미술의 다양한 에피소드와 의미들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현대미술의 개념처럼 나 자신도 예술가가 되어 세상을 바꾸는 데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현대미술 작가 김태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